완벽하구나.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마켓컬리에서 산 오리 다리살입니다. 네이버 쇼핑에 냉장 오리 다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살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500g짜리 한 팩에 다리가 2개씩 들어있습니다. 비닐을 뜯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냄새가 꽤 진하다는 것입니다. 악취는 아닌데 아무튼 낯선 육향이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닭다리를 각도기에 붙여놓은 듯한 모습이네요. 콩피는 중세시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요리 기법으로 낮은 온도의 기름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사 콩피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고깃집 가면 기름 종지 안에 통마늘 익혀 먹잖아요. 그게 콩피 비슷한 겁니다. 채널 초기 때부터 콩피 컨텐츠를 신청하는 댓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한때 수비드의 광기에 빠졌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된 옛날 기법이니까 해봤자 수비드랑 비슷할 거라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공격수 셰프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가장 애정하는 요리 기법이 콩피라고 소개하시면서 수비드보다 확실히 낫다고 알려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나도 바로 해봐야겠다 싶어서 댓글도 달았습니다. 콩피는 마늘도 되고 스테이크도 되는 요리 기법의 이름이지만 구글과 유튜브에 콩피 검색하면 절대 다수가 오리 다리예요. 원조인 거죠. 콩피의 전통과 근본부터 체험하고 싶어서 20편 넘게 영상들을 봤습니다. 오늘 오리 다리를 프렌치 레스토랑 방식으로 클래식 콩피 조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 다리를 재우기 위해 채소를 손질합니다. 크게 한 주먹 집어온 마늘을 대충 다졌고요. 샬럿은 프랑스 요리에 절대 빠질 수 없죠. 전부 껍질 까는 게 상당히 귀찮았지만 인내심을 발휘하여 채를 썰었습니다. 이탈리안 파슬리도 한 다발 집어서 잘 다져놨고 마지막으로 타임은 그냥 올려놓으면 끝입니다. 여기에 소금과 통후추를 계량해서 넣고 나물 무치듯이 잘 버무려두면 마리네이드 재료 준비 완료입니다. 오리 다리를 6조각이나 재워야 해서 이렇게 많은 채소가 필요했어요. 모든 조각에 골고루 간이 벨 수 있도록 중간중간 채소를 끼워 넣으며 차곡차곡 층을 쌓아놨습니다. 향이 빠지지 않게 밀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까지 집어 넣으래요. 일단은 신선한 채소들의 향이 오리 냄새를 덮을 수 있게 빈틈없이 단단하게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겠습니다. 무려 24시간을요. 다음 날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리의 진한 향이 거의 사라지고 향긋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오리 다리를 흐르는 찬물에 잘 씻습니다. 콩피는 고기 속까지 완전 염분이 배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꽤 많은 소금을 뿌려야 하니까 겉이 너무 짜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씻어야 적당한 간이 나옵니다. 껍질이 바닥으로 가게 오리 다리를 냄비에 넣어서 가능한 한 가득 차게 높이가 낮게 이리저리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공간을 줄일수록 기름을 아낄 수 있거든요. 왼다리 오른다리 방향이 달라서 생각보다 조금 어긋나더라고요. 결국 6조각 다 넣지 못하고 5조각을 세팅했습니다. 한 조각은 강제 탈락이네요. 이것은 덕팻 오리기름입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해보니 현재 해외 배송으로만 살 수 있어서 400g 한 병에 3-4만원에 샀습니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넣어도 되긴 하는데 오리기름이야말로 콩피의 정통이라길래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모든 조각이 기름 안에 퐁당 잠기도록 추가로 위치를 조정했어요. 이 냄비를 중불에 올려서 천천히 끓입니다. 40도 정도 되니까 오리기름이 완전히 투명해지더라고요. 슬슬 오리가 익으면서 늘어져 있던 살들이 쪼그라들었고요. 90도까지 끓었다면 목표 온도에 다다른 것입니다. 약간씩 보글보글한 정도로 튀기는 느낌이 아니라 익히는 느낌이 콩피입니다. 인내심이 강한 분이면 냄비 앞에서 내내 지켜보며 불을 올렸다 내렸다 아날로그로 90도를 유지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오븐에 넣어서 편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종이 포일을 동그랗게 잘라 올려서 기름이 튀지 않게 처리한 다음 오븐에 들어가도 되는 뚜껑이나 알루미늄 포일을 잘 덮고 100도 오븐에서 4시간을 조리하겠습니다. 집안 전체에 고소한 오리기름 향이 가득합니다. 야, 이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확실히 기름은 좀 많았던 것 같고 테스트로 하는 거니까 이 정도 기름을 쓴 거지 가게에서 이렇게 기름 썼다가는 그냥 폐가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 같고요. 30분 뒤 아직 뜨겁지만 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껍질이 위로 가게 꺼내놓고 나니까 꽤나 그럴듯하네요. 추가로 완성품의 비주얼을 위해서 다리뼈 끝부분의 연골과 살을 뜯어내서 뼈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게 조리되어서 그런지 손으로 쉽게 뜯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콩피를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장할 겁니다. 중세 프랑스에서 콩피가 발명된 것은 냉장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리고기를 기름에 담가두면 몇 개월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있는 용기 중에 다행히도 많은 게 있더라고요. 2조각을 포개어 넣으면 딱 가득 차는 사이즈였어요. 기름을 퍼날라서 고기가 완전히 잠기게 세팅합니다. 콩피한 냄비 바닥에는 오리 육즙이 약간 가라앉아 있어요. 그것까지 넣으면 고기가 상하니까요. 윗부분 기름만 천천히 퍼내서 넣어야 해요. 근데 이 고생을 굳이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장기간 보관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기름 안에서 숙성이 되면서 오리다리가 더 맛있어진대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3일을 보관한 뒤 유리용기를 열어봤습니다. 완전히 식힌 콩피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죠. 짠.
어우, 냄새가, 어우, 기름 냄새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냉장고에서 한 달, 냉동실에서 3달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딱하잖아요, 이거. 이제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자레인지에 4분 돌려왔습니다. 기름이 적당히 녹아서 고기를 구출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오븐 트레이에 고기를 세팅합니다. 콩필은 프렌치를 대표하는 겉바속촉 메뉴입니다. 바삭한 오리 껍질을 만들어야만 프렌치 파인디쉬의 품격이 완성되는 거죠. 이 기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름으로 재탕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맑은 기름이란 말이죠. 당연히 또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레스토랑에서는 할만한 요리가 되죠. 210도 오븐에서 30분을 조리하겠습니다. 콩피에 걸맞는 멋진 가니쉬를 찾다 보니 엄청난 감자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요리과학자 중 한 명인 제이켄지 롤페즈 알트가 개발한 역대 최고의 크리스피 포테이토입니다. 맛이 그냥 좋은 정도라면 통편집하려고 했는데 육식맥만 아니었으면 이 레시피로 영상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감자를 4등분 잘 썰고 뜨거운 물 2리터에 소금 2테이블스푼, 베이킹소다 2분의 1티스푼을 넣고 10분 끓여서 익힙니다.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감자 표면이 엄청 바삭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로즈메리와 타임을 잘게 썬 뒤 프라이팬에 넣고 마늘도 다져서 넣고 후추도 조금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 오리기름을 넣는 겁니다. 감자튀김의 왕이 오리기름으로 한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마늘이 황금색이 되면 바로 불을 끄고 체에 거릅니다. 아주 향긋한 허브 오일이 만들어졌겠죠. 여기에 익힌 감자를 옮겨 담고 테두리가 부서지던 말든 마구 흔들고 휘저어서 오리기름이 골고루 묻게 섞으세요. 약간 떡된 감자를 그대로 오븐 트레이에 옮겨 담습니다. 감자가 다 뭉개진 것 같고 지저분해 보이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230도 오븐에서 20분을 굽고 나온 모습입니다. 거친 질감이 구워지면서 아주 깔끔해졌죠. 뜨거우니까 조심하면서 감자를 뒤집어 놓고요. 230도에 30분 더 구우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빛깔이 아주 제대로죠. 오븐 구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크리스피 껍질이 만들어졌어요. 다 구워진 감자를 볼에 넣고 아까 체에 걸러 놓은 허브와 마늘을 넣어서 잘 섞으면 더 맛있습니다. 자, 이제 오리다리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클래식 프렌치 콩피 함께 보시죠. 상상 이상의 재료비가 들었고 상상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오리다리 한 조각을 위해서. 이런 게 바로 프렌치죠. 역시 미식의 나라답다고 할 수 있죠. 프렌치 지금까지 뭐 몇 번 요리를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벽을 느끼고요. 해낼 때마다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고요. 품격 있게 한번 썰어 볼게요. 와, 야, 이런 식으로 썰립니다. 세상에. 야, 와, 속도, 야, 와, 껍질과 속살까지 한 번에 갑니다. 와, 이거 엄청 고급지네요. 오리고기를 좀 나름 먹어봤다고 생각했는데 훈제오리라고 구워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오리 백숙 이런 거랑 완전 다른 음식이네요. 자, 이래서 프렌치 하는구나. 예상보다 맛이 더 좋습니다. 24시간을 재워놨죠. 기름 속에도 며칠 동안 담궈놨죠. 이 시간이 만들 수 있는 깊이가 좀 느껴지네요. 요게 이제 다리뼈고 이게 그 허벅지뼈란 말이죠. 아, 그냥 이렇게 떨어져. 와, 이야, 이거 진짜 3일 걸리는 줄 알고 야,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와, 진짜 꼭 해봐야 된다. 기름지지 않은가 라고 좀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름에 담가놨고 지금 구웠을 때도 기름이 한참 나와서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많이 담백합니다. 부드러운데 담백해요. 와, 껍질 풍미가 너무 좋다. 껍질의 맛이 많이 응축이 돼 있네요. 와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 와인하고 먹으니까 말도 안 된다 정말. 다리 먹어보기 전에 감자 한번 가볼게요. 감자 되게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지금 포크 짚는 느낌부터 굉장히 감이 좋은데요? 와, 갑니다. 이야, 감자 많이 좋네요. 튀긴 것만큼 바삭해요. 튀긴 것만큼. 그리고 감자 진짜 맛있다. 아마 콩피를 따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감자는 정말 해봐야 됩니다. 한 톨의 고기도 양보할 수 없다.
그 허브에다 재놨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오리 냄새가 비닐을 뜯자마자 되게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강한 향이 기분 좋은 향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린내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향이었거든요. 24시간을 담궈놔서 그런지 그런 향은 정말 온데간데도 없고요. 고급스러운 허브의 풍미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감칠맛이 터지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네. 아이고, 잘려지는 느낌 자체가 이게 얼마나 바삭한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게 이 껍질로 가득 찬 부분 보이세요? 아까 껍질 접어놨던 부분 있잖아요. 이 껍질 굳어있는 거. 와. 와. 방금은 좀 진심으로 황홀했습니다. 프렌치로 제대로 만든 오리 다리 먹어보기 전까지는 나 어디서 오리 좀 먹어봤다, 오리 맛을 안다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요. 세계 어떤 나라 음식도 우열 없이, 사대주의 없이 평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고 있는데 터지는 감동은 어쩔 수 없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조리 방법이네요. 대단히 맛있네요. 공격수 셰프님께서 수비드보다 콩피가 낫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 삼겹살이니 스테이크니 다 시도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수비드보다 더 맛있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리 하나만 먹어봐도 감이 옵니다. 프렌치가 한국에서 많이 비싸요. 프렌치는 기본적으로 푸짐하게 주는 형태의 요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외식업 문화와 잘 맞지가 않아서 되게 한정된 동네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프렌치를 느껴볼 기회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더 전 프렌치는 집에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렌치는 제대로 만들면 이렇게까지 공들여야지, 이렇게까지 섬세해야지, 이렇게까지 고급스러워야지 하는 맛있다를 넘어서 뭔가 이렇게 덜컹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콩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오리 기름에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람찹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 오리 다리와 이 와인 먹는 이 기분이 각별합니다. 베프 부르기뇽 했을 때는 이게 가치 있는 음식인지 알겠다 하지만 이 소고기를 먹는 최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요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리는 오리를 이것보다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예 이렇게 정통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겠지만 이게 진공팩을 활용해서 콩피를 하면 되게 기름을 아낄 수 있거든요. 다양한 고기들의 콩피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리 기름을 사서 해보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냥 일반 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그런 걸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맛있어요. 오늘 오리 다리에 그리고 콩피의 프랑스 요리 문화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60맨의 콩피 도전은 계속됩니다. 오리가 생으로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콩피 때문에 맛있는 건지 오리다리 자체가 맛있는 건지. 생 오리다리를 콩피가 아니게 조리하는 방법은 오븐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 조각 구워봤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썰은 느낌 테스트. 느낌 좋은데? 안도 좋은데?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맛있어요. 근데 맛이 확실히 옅다. 콩피로 만든 게 훨씬 진한 느낌이었어요. 안돼. 콩피가 훨씬 맛있어. 이렇게 바로 먹으니까 진짜 극명하네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깊은 맛. 허브랑 샬롯이랑 똑같이 간을 했는데도 콩피의 유무에 따라서 맛의 클래스 차이가 완전히 나네요. 완전히. 콩피 인정합니다. 이건 확신이네요. 스테이크건 삼겹살이건 닭이건 다 콩피 해봐야 돼요. 제 와이프는 지금까지 제가 한 요리 중 오리 콩피가 원탑급으로 맛있다고 유례 없이 대극찬을 했어요. 육식맨 채널이 추구하는 타격감 터지는 육식 스타일은 아니지만 미식과 품격의 관점에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맛있거든요. 오리 기름 때문에 재료비가 엄청 들긴 하지만 홈쿠킹 매니아라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사랑하는 82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